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짚는 게 아니고요.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작하기 전에 시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치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더불어 시가총액 4위 종목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거래 정지를 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며 시장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9% 하락한 2301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하락을 했습니다. 2302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2300선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2300선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도 만나보시죠.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555억 원이나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개인이 2,702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약보합세와 강보합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우리 전자 전기업 정도 끌어올렸습니다만 오늘은 보합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26% 상승하면서 294만 4,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차 관련주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3%대 상승하며 12만 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가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2.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증선위가 공시누락의 고의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만 오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상승을 하면서 41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삼성물산이 0.8%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오늘 오릅니다. 11만 7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3.71% 상승하고 또 LG생활건강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0.46% 하락하면서 824.11포인트에서 거래 중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830선을 터치하게 됐습니다만 이내 하락폭을 키우며 824선에서 흐르는 모습인데요.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수급 주체 살펴보시죠. 개인이 1,04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0억 원, 73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2% 상승하면서 10만 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6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디톡스 오늘은 소폭의 조정세를 보이며 80만 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CJ E&M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3%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주들도 오늘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요. 0.9%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보합 상태입니다. 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 캠텍, 코론티슈진, 카카오멜론, 컴투스까지 일제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휴젤이 보톡스 업종 중에선 최근 참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락을 거듭하다가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1.69% 상승한 49만 9,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 0.43% 상승하면서 1,128원에 거래 중인데요. 네,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흐름 그리고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그리고 종목 이야기 쭉 한 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상균 수석연구원,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균 연구원의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지온이라는 종목이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유데나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희귀의약품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PDE5 저해제라고 하는 그 발기부전 치료제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사용해서 폰탄수술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일한 현재 폰탄수술 치료제로 가장 유일하게 이제 쓰일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현재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인 물질입니다. 현재 미국에 폰탄수술 환자가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매년 한 1,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유입이 되면서 해당 이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어서 치료제가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폰탄수술 같은 경우는 심장 구조상 정상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심방 이심실이 있어야 하는데 심실이 1개만 있거나 또는 한쪽 심실이 매우 작아서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이 있는 이제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기형이 있다 보니까 폐에서 이제 혈액이 산소를 포함해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온몸으로 다시 퍼지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폐 쪽에 심실 쪽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폐 쪽에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폰탄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2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폐혈관 압박 증가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동사가 보유한 유데나필 같은 경우는 기존 폰탄수술 환자의 폐혈관 압박을 감소시키고 폐혈류를 개선하게 되면서 혈관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폰탄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연간 한 6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밝힌 바 있어서, 현재 이제 유데나필 같은 경우에는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에 약가가 연간 한 6만 달러 정도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 FDA 패스트 트랙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2019년에 이제 승인이 되고 출시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유데나필 폰탄 환자에 대한 미국 내 용도 특허 권리가 인정이 되어서 추후 2040년까지 권리가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희귀의약품 신약으로서 임상이 성공하게 되면 7년간 독점 판매권도 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2019년에 모멘텀이 더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넥스턴은 공작기계 일종인 CNC 선반, 자동 선반과 컴퓨터 수치 제어를 통한 자동 선반 제조 업체인데, 공작기계는 이제 금속 재료를 자르거나 다듬어서 이제 기계 부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수치대로 정확히 부품을 가공할 수 있어서 자동차나 의료기기, 통신장비 등 이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지난해 4분기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를 하였었는데, CNC 자동 선반 부분 자체는 매출액이 지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분기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CNC 자동 선반 자체는 매출액이 실적이 견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16년에 최대 주주가 이제 데오테크로 바뀌게 되었는데, 데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3D 곡면 유리 열성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3D 열성형은 이제 금형 속에 유리 판재를 삽입을 하고 금형을 가열하고 압착해서 곡면 유리를 생산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폰에 나오는 것 같이 엣지 형태로 나오는 이제 것을 말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제품에서 이제 활용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열성형 장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외형이 성장하게 되면서 2016년 매출액은 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4.6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2017년에는 수주가 부진하게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하였는데, 1분기에 3D 열성형 장비가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1분기에는 CNC 자동 선반 매출액 자체가 좀 감소하였지만 3D 열성형 장비가 한 46% 증가하면서 8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3D 열성형 장비 외에도 이 기업이 좀 모험을 걸고 이제 시도하는 분야가 있는데 수술용 로봇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고 최근 2018년에 아산국제의학 심포지엄에서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 그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선보인 제품 같은 경우는 부정맥 치료용 시술 로봇인데 64개 전극이 달린 센싱 카테터를 활용을 해서 심장이나 심혈관의 3차원 지도를 구현하고 AI 엔진으로 의사에게 시술 계획과 시술 경로까지 조언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그룹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모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IT 서비스 전문 업체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솔루션, 인터넷 관련 솔루션 개발이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키움증권이나 사람인 HR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우 기술 자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매출액은 한 460억 원, 영업이익은 7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8%, 97% 정도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은 한 이제 15%에 달하면서 2016년부터 두 자릿수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키움증권이 가장 큰 지분 가치 수익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 지분율 한 47% 정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리테일 이제 마켓시어가 한 25% 정도 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 거래대금 비중 상승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지배순이익 증가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상환 전화 우선주를 한 3,500억 정도를 이제 발행하면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인 HR인데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이 최근에 좀 증가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올 2월부터 이제 모바일 광고 단가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키움증권이나 사람인 HR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1월에 합병한 이제 사박넷이라고 있는데 사박넷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한 80억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 40% 전후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영업이익은 한 30억 정도가 나올 전망이고요. 사박넷은 이제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쇼핑몰에 여러 물건이 등록, 이제 주문이나 출고 등을 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 관리를 주로 해주는 이제 B2B 서비스 업체이고요. 이 업체 자체도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뭐 시너지나 이런 부분들 같이 통합을 해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키움증권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의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제공 및 유통업체로서 인텔이나 퀄컴,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비메모리 업체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다양한 반도체 전방 산업을 경험을 하고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밸류체인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4차 산업혁명 밸류체인 사업의 가장 주된 부분이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이제 드림텍이랑 PLK라는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전자기기 모듈, 자동차, 전장, 헬스케어, 뭐 광학센서 부품 등 실제 생산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PLK 같은 경우에는 ADAS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알고리즘 솔루션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 PBA, 그러니까 PCB에 뭐 납땜까지 다 된 이제 반제품을 말하는데 PBA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실적 악화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지문인식이나 OLED 모듈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증가라든지 중저가폰 확산으로 지문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문인식이나 OLED 모듈 생산 증가에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PLK 같은 경우에는 ADAS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 보통 이제 인지, 경고, 제어 3단계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PLK 같은 경우에는 인지와 경고 앞에 2단계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스라엘 모비라이와 기술력이 비등한 수준이어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L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북경기차, 그러니까 중공 완선차 업체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점차 이제 점유율이 커져가고 있고 2019년부터는 ADAS 부분에서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2017년에 정부가 이제 대형차들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대형차 중심으로 ADAS 의무장착 의무장착을 시행을 했고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가 위치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도 저점일 수 있다.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의류가 주된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메틱 사업부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 모델이 화장품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100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한 400억,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한 달 만에 나오는, 올해부터 한 달 만에 100억씩 나오는 회사가 되었고요. 그 주된 이제 매출액 커진 것의 가장 큰 비중이 동사 이제 색조 브랜드인 비디비치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면세점에서 빠르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방한 중국인 입국자 수가 한 179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 3월쯤에는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가 한 40만 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도 3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되면 비디비치 면세점 실적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디비치는 지금 이제 롯데 소공점이나 신세계 본점 이제 한 8개 정도 이제 채널에 입점을 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면세점을 따내게 되면서 추가 입점하게 되면 점포 수는 12개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2018년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영업이익 한 330억 정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현지 럭셔리 이제 화장품 성장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서 면세 매출 성장은 견조할 전망이고 이제 비디비치뿐만 아니라 수입 브랜드가 이제 입점한 것 중에서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니면 딥티크 이런 이제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 매출 역시 이제 견고하게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도 백화점 의류 매출이 좀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이제 매출액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쭉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눌림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잠깐 더 쉬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어떤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따라서 좀 조정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정이 있었을 때 주가는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의 조정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SKC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는 이제 화학업체죠. 최근에 있어서 SKC의 화학 부분의 사업은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름 사업 같은 경우 제품 가격의 원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필름 부분 같은 경우 1분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름 부분의 공급 과잉은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SKC 같은 경우 생산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은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재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학업체들이 약간은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3판 정도 밀리기는 하는데 이게 중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4월 정도부터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을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고 아마 42,000원 정도 밑에서는 하방 용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C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빨리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중기적인 시각 한 2, 3개월 정도 잡고 투자를 하신다면 현재 위치에서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그 수급주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좀 꾸준하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기대주로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추세 하락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눌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푸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서 실적 기대주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0조 정도죠. 물론 이것도 낮은 건 아닙니다만 예전보다는 컨센서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주 역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이제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또 기업 간 거래 B2B죠. B2B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또 평택 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됐고요. 또 분유 시장에서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 또 시장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돈유과 팜유의 원재료 금액은 연간 한 5천억 이상이어서 원재료 가격 안정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주예요. 외국인이 좀 장기간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에서의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진입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85만원 아래 정도, 85만원 아래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고 앞자리가 바뀌는 한 100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렌탈 시장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규 품목으로 주목받았었던 의류 청정기 역시 초기 판매가 기대치에 좀 부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 청정기 같은 경우 렌탈이 아니라 일시불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쯤에는 그 렌탈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렌탈 같은 경우 일시불 판매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쓰는 돈이 좀 적다 보니까 부담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보급률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렌탈로 진행했을 때 빠른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향후에 또 추가적인 설비 구축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사업 부분이 아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에는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그 분기 최초로 매출 60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요. 미국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 기대감 여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전고점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중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돌파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0일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92,500원 현재 위치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이 종목 역시도 앞자리가 바뀌는 한 10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UNI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종목인데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골절 치료 장치 그리고 척추 통증 치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디스크 치료 장비 부분은 국내 최소 개발을 통해서 현재 시장 주도적인 사업자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의약품 재료 유통 사업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통해서요, 외형 성장도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척추 골절 치료 장치 같은 경우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해서 올해 30% 수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남미와 멕시코 지역을 비롯해서 신규 대리점 오픈에 따른 성장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박스권의 상단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16,000원짜리인데 거래량이 현재 5만 주 정도니까 굉장히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거래량도 아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지 박스권 상원 돌파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거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노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15,000원 이하 정도로 내려오실 때 매수를 하신다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회귀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한 15,000원 이하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신다면 좀 매력적인 위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 연성장률이 1%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저성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의 악재를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에 그 갤럭시의 새로운 노트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이폰 9으로 신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카메라 모듈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듀얼 카메라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3D 카메라든지 트리플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도입될 거란 말이죠. 지금 스마트폰 기술력이 대부분 중저가도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에 차별화를 두면 카메라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론을 비롯해서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바닥권에서 분명히 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듀얼 카메라 공급 확대에 더해서 지문인식 모듈에 대한 그 채용도 증가하고 있죠.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두 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트론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7월 9일에 대량 거래량이만 터졌고 최근에 급등 이후에 약간 눌려가는 구간인데 바닥 탈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파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 부품주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 역시도 현재가가 7,780원인데 현재가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8,500원까지는 좀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파트론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균 연구원의 5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제품 다각화를 추구를 하면서 PC나 모바일이나 웹에 최적화된 오피스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피스 24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웹 오피스까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되었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이제 쪽에서는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MS 오피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소프트웨어 간 이제 호환성도 기술 경쟁력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별도 기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7월에 이제 그 한컴 세이프티를 통해서 100% 자회사죠. 이제 통해서 산청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16년 매출이 한 1,100억, 영업이익이 한 290억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게 나오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안전장비 제조업체인데 향후 이제 공공 부분 안전장비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30% 정도 이제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투자 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아마존 워크독스라는 쪽에서 이제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존 워크독스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웹오피스 시장에서 브랜드 인도가 이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용자 기반의 수수료가 이제 수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주요 밀집 구간 이제 지지선인 18,000원인데 18,000원이 오늘 좀 약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21선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정확하게 저점을 잡기란 쉽지도 않고 이런 추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21선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외국인 매수세도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21선 이탈에 따른 뭐 추세 하락 전환은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엠플러스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전문업체인데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한 76%, 한국이 한 22% 정도로 주로 이제 중국 로컬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공정 전 장비에 대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립 라인에 대해서 이제 전 장비에 대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턴키 방식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턴키 매출 비중이 한 8.6%밖에 안 됐는데 2017년에는 60%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중국의 완샹그룹 그리고 EB 아니면 역신전지 주로 이제 중화권에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이제 유예가 되면서 전기차 이제 기업들이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의무 판매자가 이제 1년 정도 유예가 되면서 17년에 이제 하반기 수주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 전년 대비 실적도 많이 안 좋았고 재무제표 보시면 1분기에 적자 전환한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하지만 2019년부터 중국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다시 이제 시행이 되고 2019년에 전체 판매량 대비 한 10% 정도, 2020년에는 한 12% 정도를 이제 전기차로 의무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방 업체의 증설 사이클을 고려하게 되면 앞으로 수주 확대에 의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70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부터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 조립 공정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파우치형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각형이나 원통형 대비해가지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에어컨이나 뭐 세탁기나 냉장고 다 뭐 잘 팔리고 있는 회사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기질 문제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의류 건조기나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스 뭐라고 하는 의류 관리기 아니면 공기청정기 등의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류 건조기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이제 뭐 앞으로 점유율은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사치제로 여겨졌던 뭐 이런 제품들이 건조기나 의류 관리기 이런 제품들이 뭐 필수제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HE 사업부 중에서는 OLED TV가 현재 압도적인 1등 이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 비중이 워낙 높은데 중국 쪽에 이제 뭐 BO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뭐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OLED TV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매출 비중은 이제 HE 사업부 중에서 한 4.3%에 불과한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0%에 달합니다. 그만큼 좀 고가에 팔리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18년이나 2019년에는 매출액 비중이 한 25%, 30%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앞으로 LCD 쪽은 안 좋아지겠지만 OLED TV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이제 OLED 공장이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서 중국 쪽으로도 OLED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원활히 잘 될 거다. 뭐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MC 사업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가 워낙 이제 뭐 9분기인가요? 8분기, 9분기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플랫포마 또는 모듈화,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VC 사업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드는 만드는 부서인데, 인포테인먼트나 전장 부품이나 차량용 조명, 최근에는 ADAS 솔루션이나 카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AVN이나 텔레맥틱스 같은 걸로 구성이 되는데, 그룹 계열사 간, 그러니까 LG 하우시스나 LG 이노텍 등 그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ZKW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이제 조명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VC 사업부는 올해 흑자 전환 않으면 BEP 정도는 달성할 걸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오팜이라는 기업인데요. 네오팜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민감성 피부에 대한 워낙 이제 니즈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제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팜 브랜드로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고, 영유아용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용뿐만 아니라 성인들 같은 경우도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인용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리얼 베리어나 아니면은 제로이드라고 하는 부분, 이제 두 개의 어떤 파이프라인 제품군이 최근에 이제 중국 리얼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킹그룹과 5년 계약을 했고, 그리고 마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실비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면서 하반기에 입점 효과가 이제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한령 영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중국 마케팅이 좀 불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하면서 아토팜 브랜드가 점차 중국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콩 쪽에 아토팜 키즈 라인이나 리얼베리어 신규 입점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 40% 정도 증가해서 약 700억, 200억 정도 이제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M이나 JYP 엔터와 같이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한중 외교 한한령, 이것도 역시 한한령에 따라서 엔터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중국 쪽에서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좀 다시 복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신인 남자 아이돌 그리고 YG 제작 중국 아이돌 가수 이제 데뷔가 예상이 되는데, 가장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은 빅뱅이 지금 일단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좀 회사의 어떤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빅뱅이 빠졌으니까 실적적인 부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아이콘이나 위너 그리고 블랙핑크가 상당 부분 좀 메꿔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정규 2집 이제 리턴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가 좀 히트하게 되면서 음악적 색을 좀 공고히 하였고, 동사의 이제 차세대 포트폴리오로 좀 급부상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8월 한 18일 정도부터는 이제 한국, 방콕, 싱가포르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어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첫 미니 앨범 이제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 뚜두뚜두라는 이제 각종 차트 이제 일찍 1위 차지하게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사의 경우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속 연예인과의 분배 비율이고, 보통 데뷔 후에 7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소속 연예인들이 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분배비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위너가 2014년에 데뷔했고 아이콘이 2015년에 데뷔했고 블랙핑크가 16년에 데뷔해서 앞으로 이들 이제 아이돌 가수들의 활약이 커질수록 동사의 수익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빅뱅이 다시 컴백하면서 2020년쯤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좀 많이 증가해서 한 450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이 뚜두뚜두 때문에 웃음이 좀 나오셨는데 노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래도 좋은데 발음을 저희가 하면 뚜두뚜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현진 팀장의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제약주 일동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역시 이제 실적 호전 기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7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말에 판권 계약을 체결한 대상포진 치료제 판비어가 18억으로 신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성 위궤양 치료제라든지 항생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약품이 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전문 의약품, 이 TC 사업부 같은 경우 700억 이상의 매출을 취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종합비타민 아로나미 시리즈 판매도 양호하고요. 국내 최초의 유산균 정장제, 비오기타 개발과 프로바이오틱스 종균은행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약 6,000개의 균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연구활동과 또 다양한 제품 개발 70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마지막 저항대가 24,000원대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23,900원이니까 돌파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위에서 주가가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24,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상네트웍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네트웍스를 좀 생소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박람회와 문화행사기획, 제작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시와 IT 사업, 설명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과거에 그 경향신문으로부터 경향하우징 페어를 인수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 지역을 수도권에서 부산이라든지 광주, 제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전시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향 하우징 페어와 더불어 한국 건축 기계 설비 전시회 그리고 기타 이제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매년 전시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단기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7%대 상승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깨끗한 양봉이 아니죠. 윗꼬리가 약간 달렸으니까 반등을 시도해도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만큼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10,000원 밑에 선에서 한번 모아가시는 것처럼 매수를 한 다음에 한 11,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한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다산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죠. 유선 네트워크 장비를 주로 구축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KT와 SK 브로드밴드, LG U+,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통신 대기업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는 북미법인 다산존 솔루션즈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통신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설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시대를 앞두고 관련 장비 매출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역시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지금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5G 관련주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GNC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제작과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지열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인 코텍 엔지니어링 지분을 인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갈수록 그 비상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해외 플랜트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0일 이평선을 돌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일 장기 이평선도 돌려내고 있습니다. 완연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뚜렷한 악재 때문에 조정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에 의해서 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뭐 상승은 아니더라도 횡보 정도만 해줘도 추가적인 반등, 되돌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5,600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6,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카페24 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업체죠. 쇼핑몰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 거래액 성장으로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고 또 100% 자회사죠. JC어페럴 매출도 60% 정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연간 거래액이 8조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최근 해외 거래액도 늘어나는 추세죠. 하반기 같은 경우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플랫폼 진출시킨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으로 고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기업, 고객 수요, 산업 생태계 이 부분에 따라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짧은 이탈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이제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에도 공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이제 눌림보다는 그냥 고가에 따라잡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겠죠. 한 19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카페24는 매수는 뭐 현재가든 내일 시초가든 가능하다고 보는데 손절가만 짧게 한 19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까지 5종목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연구원 지난주 한글과 컴퓨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신 바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는 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최초에 좀 추천드릴 때는 뭐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주간 차트나 일봉 차트 상으로는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성만 받쳐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구간의 상승 추세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번 주 단기로 저희가 들어볼 만한 종목이 필요한데 어떤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봤을 때는 역시 좀 뭐 신고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뭐 확장이 되는 상승 추세가 확장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로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좀 올라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뭐 JYP 엔터나 뭐 SM 이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크게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1,000원대는 조금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4만원 초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쯤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비코전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결과 괜찮았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급등이 나왔고, 목표가를 11,000원 말씀드렸는데 11,000원을 크게 넘어서면서 이제 달성을 했죠. 여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수익도 좀 짧게 단기간에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매도 의견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만한 단기 접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GNC 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목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가장 높은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도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조금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만 이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상승 추세 전환 초입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손절가는 5,1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종목은 아난티 종목입니다. 3236번님께서 아난티 1,200원에 비중 30% 여쭤보셨는데 사실 대북 관련주잖아요, 아난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금강산인가요? 예. 이쪽에 리조트, 골프장 이거 지어서 대북 관련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이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아니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 그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북한이나 미국 쪽의 어떤 이슈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시고 2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종목으로 편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이 시각 이제 마감지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3시 26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2300선 턱걸이하면서 마칠 것 같은데요. 2303.01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일단 2316포인트 오늘의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저점은 2300선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2300선 아래로 빠지진 않았고요. 이후에 2300선 위로 계속해서 안착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팔고요. 기관도 여전히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연기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몇 종목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634억 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2,89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1% 가까운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결국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차가 3%가 넘는 상승, 오랜만에 3%대의 상승 반갑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가 있긴 한데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와줍니다. 1.74% 올라갑니다. 나머지 종목들 3종목 모두 빠지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25포인트대입니다. 2포인트 하락이고요. 0.3% 가까운 하락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양시장 지수 낙폭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 고점이고요. 쭉 빠져내려오면서 823까지 빠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 투자만 지금 119억 원 매도하는 정도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삽니다. 외국인 743억 원 매도하고 개인이 1,109억 원이나 순매수한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그나마 선방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올라가면서 다시 10만원대 복귀했고요. 신라젠 7만원 초반 위태위태하게 지켜갑니다. 메디톡스 80만원 유지하고요. 나노스가 5%의 하락입니다. 전 시간대보다 낙폭 많이 줄였네요. 바이로메드가 4%대의 급등 흐름들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CJNM 아직까진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16,300원 지난주에 좀 잘 달리나 했는데 오늘 또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주말에 미스터 선샤인은 잘 갔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조정이 나오네요. HLB 1.9% 하락, 펄어비스도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48%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정확하게 체크해 보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리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 연구원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자체로 보자면 사실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도 크지도 않았고요. 근데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2분기 실적 이제 나올 건데 그런 이제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 빼고는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같은 경우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큰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이제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이 좀 이제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좀 강달러 기조가 지속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동조화 돼갖고 같이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체 손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의 이익과는 별개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둔화, 조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짚어주셨고요. 이성균 수석연구원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지수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39% 하락한 2301.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낙폭은 비슷합니다. 0.26% 떨어진 825.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는데 결국에 급등 마감이 됩니다. 5원 70전 올라가면서 112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5월 첫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자, 폭염 경보라는 것은 35도 이상 올라가면 경보가 되는데, 자, 눈에 띄는 것도 오늘 시장 관련돼서 신일산업이 오늘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자, 신일산업이 어떤 기업이죠? 선풍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풍기 때문에 오늘 신일산업 상한가 하는데 요즘 선풍기 가격이 하도 싸가지고요. 이런 날 신일산업이 상한가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잠깐 HTS 보면서 신일산업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장중에 약간 좀 밀렸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 약 1880원의 상한가로 마감을 보였는데요. 자, 과거 시기의 신일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7월달에 오히려 주가가 플랫한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7월달에 오히려 주가 하락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가가 보합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급락의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상한가 같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 주에 이어질까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상한가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만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핑계를 오늘은 신일산업 상승으로 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을까요? 여전히 편의점주가 오늘 그 1위로 올라왔고요. 풍산,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또한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가 오늘 코멘트가 있었죠. UFNC, 이렇게 5개 종목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위 편의점주의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죠. GS 리테일입니다. 우리 집 앞에도 많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면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GS 리테일 비롯해서 편의점주 주가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 관련돼서 BJF 리테일입니다. 뭐 10%는 아니더라도 7%대 급락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의점주가 급락할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 8,350원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편의점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날 확정 공시가 된다면 8,350원, 즉 올해 대비로 약 10.9% 오른 것으로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편의점주의 어떤 주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앞서 보셨던 GS 리테일 그리고 BJF 리테일의 편의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최근 들어 이 종목들이 약세를 보고 있는데 약세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통상 편의점주와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생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본사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매 대금 책정을 줄여든다면 제가 볼 때 편의점주 주가 하락할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정부가 나설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급락의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산에 대한 리뷰를 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자, 풍산 32,850원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댓글 보니까요, 풍산이 예상보다 좋은 기업이랍니다. 뭐 여러 가지 카페테리아부터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잘 확실하진 않지만 풍산 관련돼서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이 못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이 풍산의 주가인데요. 자, 풍산 주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좋다는 말씀드리기 뻘쭘할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0월달 즉 이 상태는 58,000원인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약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퍼 즉 구리 가격의 하락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쟁 갈등이 없기 때문에 실은 뭐 총알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구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풍산의 주가가 약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쿠퍼 즉 구리 가격의 시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구리 가격입니다. 자, 구리는 우리가 단일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파운드당 뭐 지난 2017년도 10월 12월 달에는 파운드당 3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파운드당 2.7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쿠퍼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풍산의 주가가 하락된다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리가 자동차나 반도체나 모든 쪽이 다 들어가는데 과연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풍산의 주가 하락을 넘어서 어쩌면 글로벌의 반도체나 자동차 모든 업종들에 다 구리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도 좀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리뷰를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롯데관광개발 이번에 상반기 실적이 확정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2%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9,250원 약세를 비롯해서 롯데관광개발이 그동안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 2분기 들어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요. 롯데관광개발이 앞으로 우리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의 어떤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 반기 그러니까 뭐 상반기죠. 상반기 보시면 약 손상 차손이 1,080억 정도 발생 가능하다는 평가 있습니다. 가능이라는 부분이죠. 이것을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1분기 넘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너스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이 손상 차손입니다. 손상 차손이 뭐냐면요. 롯데관광개발이 그동안 좀 이걸 보시면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용산 사업 관련 지분, 채무증권, 기타
채권 관련돼 가지고 약 1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100억 이익이 아니라 100억 손실, 그런 부분들을 손상차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손상차손이 발생된다는 걸 보면 롯데관광개발 이번에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1080억 정도 되는데요. 최근 들어 자기 자본이 1695억에 약 63%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는 것을 보면 오늘 롯데관광개발 주가 2% 약세는 예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에 넘어서 대장주가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들어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주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주가는 상승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러면 뭐 30만 원 찍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29만 9,500원, 즉 500원 부족한 30만 원을 약간 좀 하회 모습 보이겠는데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상승의 모습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달, 정확하게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간 보면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매도했지만 셀트리온은 매수 2위로 올라왔습니다. 즉 외국계가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셀트리온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입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시세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은 셀트리온에 매도가 있다는 거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을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개인은 매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 3월달 비해서 셀트리온이 20% 이상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이제 저가 메리트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AC센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FAC센터 9,250원이고요. 오늘 0.4%. 오늘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엔터 관련주 관련돼서 FAC센터의 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FNC 같은 경우에는 몇몇 소속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뭐 김용만 씨도 있고요, 노영철 씨도 있고, 또한 유재석 씨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FNC센터와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가 이제 다시 한번 재계약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장중에는 빨간불이 보였습니다만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 7월 달에 우리가 FNC한테 유재석 씨가 들어오고 나서 예상보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무한도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 씨의 포지션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FNC한테 주가가 유재석 씨가 다시 한번 재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재석 효과가 FNC센터가 끝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번 주 새로운 시장입니다만, 예상보다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무역 전쟁보다도 국내 정치, 즉 폭염 관련된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신일산업보다 어떻게 보면 에어컨 관련주인 대우위니어가 더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망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장 종목별 흐름들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정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2,301.99포인트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은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장중 한때 보더라도 2,300선을 내주면서 좀 마감을 했고, 역시 뭐 기간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계속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와 순매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기간의 매도세에 의한 좀 하락세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뭐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우선 시장에서 우려됐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시장을 뭐 자극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지금 중국 증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좀 증시가 반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오늘 이번 주 첫 장에서의 좀 하락세가 그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많은데요. 우선 중국과 유럽 내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봤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보면 관망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주에는 무역전쟁, 지난주까지 자극했었던 무역전쟁의 악재가 좀 소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이슈에 의한 주가의 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주말에 나왔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이 편의점주의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 외에 봤을 때도 특징적인 종목들보다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은 하루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화요일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CSA 코스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CSA 코스믹은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6년과 2017년에 주가 하락 실적은 좀 적자를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사업 쪽에서의 그 투자 부분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 수처리 관련 기기를 만들었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40억의 흑자를 냈던 걸 본다고 하면은 이 화장품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수출 확대가 좀 CSA 코스믹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 가격 통제로 인한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 시현이 예상되면서 이 CSA 코스믹이 또 화장품 관련주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업체들의 평균 PR을 봤을 때 30배인데요. 네, 지금 현재 15.2배를 기록하고 있는 이 CSA 코스믹을 좀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CSA 코스믹 내일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